엄마는 왜 맨날 걱정만 해요? 돈도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해요? 걱정이 아니라 그냥 하루가 너무 조용해서 그래. 그 나이에 뭘 더 바라요? 이제 좀 가만히 계시면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나한테는 이제 쓸모 없어졌다는 말처럼 들린다. 오빠, 그런 말 좀 하지 마. 엄마 상처돼. 돈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야. 사람이 없어서 무서운 거야. 여보세요? 엄마, 나 민지야. 오늘 서연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또 전화 끊는 소리. 거실에 홀로 남은 여인의 손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통화 종료라는 차가운 글자만 떠 있습니다. 창밖으로 11월의 회색빛 하늘이 보입니다. 서울 노원구 32평 아파트 거실. 시계 바늘은 오전 7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박순애. 이 여인의 이름입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지만 아직 허리는 곱고 눈빛은 선명합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모습에서 한때 교단에 섰던 사람의 품위가 느껴집니다. 손에 들린 머그컵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아직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미지근한 커피입니다. 순애는 소파에 천천히 몸을 내려놓습니다. TV 리모컨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아침 뉴스를 틀어봤자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이런 식입니다. 무언가를 하려다가 중간에 멈추고 시작했던 일을 끝내지 못하고 하루가 그저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10년 전 딸의 결혼식 사진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3년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후로 자신의 삶이 이렇게 텅 비어버릴 거라는 것을. 거실 한쪽 구석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남편의 유품입니다.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아직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매번 다가가려고 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서 발걸음이 멈춰집니다. 그래서 그냥 둡니다. 언젠가는 정리하겠지 하면서 핸드폰을 다시 듭니다. 딸에게서 온 이전 메시지들을 훑어봅니다. 엄마, 오늘 회의 있어요. 엄마, 서연이 좀 부탁해요. 엄마,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요. 모두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딸과의 대화가 이렇게 업무적으로 변한 것이. 예전에는 분명 다른 이야기들도 나눴던 것 같은데 이제는 도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순애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식어버린 커피는 쓴맛만 남았습니다. 싱크대로 가서 커피를 버립니다. 컵을 씻으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떱니다. 그 모습을 보던 순애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집니다.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교실에 들어서면 아이들의 선생님 하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업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부모를 만나고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날들. 바쁘다고 불평했지만 사실은 그 바쁨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쉬는 것도 좋았고 천천히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2달을 보낸 후 남편은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로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자신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직장일로 바빴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실 시계를 다시 봅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까요? 장을 볼까요? 청소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TV를 보며 앉아 있을까요? 매일 같은 질문을 하지만 답은 항상 비슷합니다. 별다른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면 오늘도 또 이렇게 지나갔네 하고 중얼거립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엽니다. 김치, 반찬 몇 가지, 우유. 혼자 먹기에는 충분한 양입니다. 예전에는 냉장고가 항상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 것, 딸 것, 손님 올 때를 대비한 음식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목만 챙기면 됩니다. 장을 봐도 소량만 삽니다. 많이 사봤자 혼자서 다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됩니다. 소파에 다시 앉습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딸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생각합니다. 민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하고 입력했다가 지웁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엄마 외로워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내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라고 할까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딸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웁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조금 비치기 시작합니다. 산책을 나갈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자 걷는 것이 요즘은 즐겁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친구들과 배우자와 함께 걷는데 자신만 혼자인 것 같아서 더 외로워집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뜹니다. 은행 앱에서 보낸 연금 입금 알림입니다. 돈은 들어옵니다.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장 잔고를 보면 허전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손녀 서연이를 데리러 학교에 가야 합니다. 딸이 부탁한 일입니다. 사실 손녀를 보는 것은 좋습니다. 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한 감정도 듭니다. 딸이 자신을 찾는 이유가 오직 손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자신은 언제부터 그저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부르는 사람이 된 걸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오늘도 손녀를 학교에서 데려왔습니다. 손녀의 가방은 묵직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책이 참 많습니다. 순애는 손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아파트로 향합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어땠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고, 급식이 맛있었다는 이야기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쳐갑니다. 민지는 학교 끝나고 나를 기다릴 때 이렇게 신이 났을까? 집에 도착해서 손녀에게 간식을 줍니다. 우유와 과자. 아이는 TV를 켜고 만화를 봅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보다가 부엌으로 갑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합니다. 딸이 퇴근하면 데리러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손녀를 돌보고 밥을 먹이고 숙제를 봐주는 것이 순애의 역할입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딸 민지가 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딸은 피곤해 보입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마워요.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 서연아, 엄마 왔어. 가자. 손녀는 할머니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엄마 품으로 달려갑니다. 순애는 현관문 앞에 서서 딸과 손녀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순애는 문을 닫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실에는 손녀가 놓고 간 장난감 몇 개가 흩어져 있습니다. 순애는 그것들을 주워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아까까지 시끄럽던 TV 소리, 손녀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나니 정적만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오랜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자는 남편이 살아계시고 자식들도 자주 찾아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다가 멈춥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나 외로워라고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상대방은 잘 지내고 있을 텐데 자신만 힘들다고 하는 것이 괜히 민망합니다. 결국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TV를 켭니다. 저녁 드라마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며느리, 손자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웃고 떠드는 모습이 화면 가득 펼쳐집니다. 순애는 TV를 끕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런 모습이 자신과는 너무 다르게 느껴져서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도 괜찮은 걸까? 아침을 먹다가 핸드폰이 울립니다. 순자입니다. 얼마 만에 걸려오는 전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입니다. 순자는 안부를 묻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봅니다. 순애는 그냥 그렇지 뭐하고 대답합니다. 순애야, 너 혹시 시간 되면 나랑 복지관 한번 가볼래? 복지관이라는 단어에 순애는 움찔합니다. 복지관. 그곳은 노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자신은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순자가 계속 말합니다. 거기 생각보다 좋아. 사람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나는 요가 배우고 있어. 너도 와봐. 혼자 집에만 있지 말고. 순애는 잠시 망설입니다. 복지관에 가면 자신이 정말 늙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꺼려집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생각해 볼게. 그래, 천천히 생각해. 근데 진짜 좋으니까 한번 와봐.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복지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며칠 후 딸에게서 또 전화가 옵니다. 일요일에 손녀 피아노 발표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와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순애는 당연히 가겠다고 대답합니다. 손녀의 발표회를 빠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딸은 언제나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밤 순애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엄마인가 할머니인가 아니면 그저 필요할 때 부르는 사람인가? 새벽 3시 순애는 일어나서 거실로 갑니다. 창밖을 보니 아파트 단지가 고요합니다. 모두 잠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는 사람은 자신뿐인 것 같습니다. 순자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혼자 집에만 있지 말고.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혼자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듭니다.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결심합니다. 순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순자야, 나 복지관 한번 가볼까 해. 일요일 오후 2시 손녀 서연이의 피아노 발표회장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부모님들이 앞줄에 앉아 있고 조부모님들은 뒷줄에 자리를 잡습니다. 순애도 뒤쪽 좌석에 앉아서 무대를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차례로 나와서 연주를 합니다. 어떤 아이는 떨리는지 실수를 하고 어떤 아이는 능숙하게 연주를 끝냅니다. 순애는 손녀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습니다. 딸이 부탁했습니다. 엄마, 영상 좀 찍어주세요. 드디어 손녀 차례입니다. 서연이가 무대에 오릅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손녀는 긴장한 듯 보입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서 잠시 심호흡을 하고 건반에 손을 올립니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옵니다. 아직 서툰 연주지만 순애의 눈에는 완벽해 보입니다. 손녀가 이렇게 컸다니. 어제까지만 해도 아장아장 걷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무대에 서서 피아노를 칩니다. 연주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터집니다. 순애도 박수를 칩니다.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손녀가 무대에서 내려와 엄마 품으로 뛰어갑니다. 민지는 손녀를 꼭 안아줍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로비로 나옵니다. 순애도 천천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딸과 손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위도 와 있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위가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위는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남이라는 느낌. 가족이지만 완전히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은 미묘한 간격. 서연아,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손녀가 다가와서 인사합니다. 할머니, 오늘 제 연주 어땠어요? 순애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아주 훌륭했어, 우리 서연이. 그때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그런데 오늘 저녁에 서연이를 엄마 집에서 재워주실 수 있으세요? 순애는 딸을 바라봅니다. 민지는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태훈이랑 출장을 가야 해서요. 서연이를 학교에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순애는 잠시 망설입니다. 오늘은 복지관에 가기로 순자와 약속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10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손녀를 학교에 보내려면 그 시간에는 불가능합니다. 엄마 안 되세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순애는 딸의 얼굴을 봅니다. 피곤해 보입니다. 요즘 승진 심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딸도 힘들 것입니다. 그래, 알았어. 감사해요, 엄마. 민지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순애는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저녁, 손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애는 저녁을 준비합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만듭니다. 아이는 식탁에 앉아서 숙제를 합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순애는 손녀 옆에 앉아서 문제를 봅니다. 수학 문제입니다. 분수의 나눗셈. 순애는 천천히 설명해 줍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할머니는 선생님이셨어요? 응, 옛날에. 그럼 학생들 많이 가르치셨겠네요. 그렇지. 순애는 옛날을 떠올립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날들. 그때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분명했고, 저녁에 잠들 때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고, 저녁에 잠들 때는 허무함만 남습니다. 저녁을 먹고 손녀는 TV를 봅니다. 순애는 설거지를 하면서 핸드폰을 봅니다. 순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내일 약속을 취소해야 합니다. 순자야, 미안한데 내일 못 갈 것 같아. 손녀를 봐줘야 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결국 또 이렇게 되는구나. 자신의 일은 언제나 뒤로 밀립니다. 곧 순자에게서 답장이 옵니다. 괜찮아. 다음에 가자. 순자는 이해해 줍니다. 하지만 순애는 자신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은 항상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밤 9시 손녀를 재웁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아이는 금방 잠듭니다. 순애는 잠든 손녀의 얼굴을 한참 바라봅니다. 평화로운 얼굴입니다.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습니다. 집은 고요합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언제나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복지관 홈페이지를 검색합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요가, 댄스, 노래교실, 독서 모임, 봉사활동, 다양한 활동들입니다. 순애는 그 중에서 독서 모임을 클릭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2층 소모임실. 수요일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녀를 돌봐야 하는 날도 아니고 특별한 일정도 없습니다. 순애는 화면을 계속 바라봅니다. 참가 신청 버튼이 보입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 머뭅니다. 눌러야 할까요? 계속 오전 1110일 말아야 할까요? 순애는 망설입니다. 복지관에 간다는 것은 자신이 이제 노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순애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조금 무섭기도 하고 조금 기대되기도 합니다. 수요일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복지관에 가는 날입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습니다. 긴장되어서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은 언제나 떨립니다. 옷장을 열어서 옷을 고릅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너무 격식을 차리면 이상하고 너무 편한 옷을 입으면 예의가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결국 베이지색 가디건과 검은색 바지를 선택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복지관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입니다. 순애는 현관문을 나서면서 한 번 더 망설입니다. 정말 가야 할까요? 그냥 집에 있을까요? 하지만 발걸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미 신청했습니다. 가봐야 합니다. 버스에 올라탑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순애는 생각합니다. 복지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다들 친하게 지낼까? 자신을 받아줄까? 복지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4층짜리 건물입니다. 입구에는 노원구 복지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로비는 넓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보이고 여러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입니다. 순애는 조금 안심이 됩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순애는 독서 모임에 왔다고 말합니다. 직원은 2층으로 안내합니다. 2층 소모임실 문 앞에 섭니다. 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순애는 문을 노크합니다. 안에서 들어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습니다. 모두 순애를 바라봅니다. 순애는 어색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애입니다. 어머,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한 여성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나이는 순애와 비슷해 보입니다. 밝은 미소가 인상적입니다. 저는 강수진이라고 해요. 여기서 독서 모임 리더를 맡고 있어요. 여기 앉으세요. 수진이 옆자리를 가리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름, 나이, 사는 곳, 모두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순애 차례가 됩니다.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박순애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였고요. 은퇴한 지 2년 됐습니다. 혼자 살고 있고 복지관은 오늘 처음 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따뜻한 박수입니다. 순애는 조금 긴장이 풀립니다. 수진이 말합니다. 오늘은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라는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책 제목을 듣는 순간 순애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 무슨 뜻일까요? 수진이 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읽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있다. 그 문장이 순애의 가슴에 꽂힙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이 하나씩 의견을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장에 위로받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순애는 조용히 듣고만 있습니다. 수진이 순애를 바라보며 물어봅니다. 순애 씨는 이 문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애는 잠시 망설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노년이 다른 시작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됐어요.
우리는 예전의 역할을 잃었지만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새로운 역할. 순애는 그 말을 곱씹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납니다. 수진이 순애에게 다가옵니다. 순애 씨, 오늘 첫날인데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오시죠? 네, 올게요. 복지관을 나오면서 순애는 가슴이 가벼워진 것을 느낍니다. 오늘 나온 것을 잘한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애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같은 풍경인데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은 뭔가 다른 하루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봅니다. 순자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오늘 복지관 어땠어? 순애는 답장을 보냅니다. 좋았어. 다음에 같이 가자. 그날 저녁 순애는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수진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모두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혼자 사는 시간이 많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고 하지만 그들은 그 외로움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순애는 깨닫습니다. 자신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밤 침대에 누워서 순애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잠이 잘 올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입니다. 그 후로 순애는 매주 수요일마다 복지관에 갔습니다. 독서 모임은 순애에게 작은 낙이 되었습니다. 매주 다른 책을 읽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이제 복지관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고 때로는 점심을 먹기도 합니다. 수진과는 특히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수진이 순애에게 말합니다. 순애 씨, 우리 다음 주에 등산 가는데 같이 갈래요? 등산이요? 네. 매달 한 번씩 가까운 산에 가요. 북한산이나 수락산. 별로 높지 않아요. 순애는 잠시 망설입니다. 등산은 오랜만입니다. 남편과 함께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체력이 안 될 것 같은데. 천천히 가면 돼요. 우리도 다 비슷해요. 중요한 건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 거예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가볼게요. 다음 주 토요일 아침 순애는 등산복을 입고 나섭니다. 오랜만에 입어보는 등산복입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샀던 옷입니다. 집합 장소는 수락산 입구입니다. 도착하니 수진과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밝은 얼굴입니다. 순애 씨 왔네요. 오늘 날씨 정말 좋죠?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합니다. 등산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일행은 천천히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숨이 찹니다. 몇 년 만에 하는 운동이라 몸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걷다 보니 리듬이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속도로 걷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말합니다. 순애 씨, 요즘 딸부는 어떠세요? 바쁘게 지내요. 요즘 승진 심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자식들은 다 그렇죠. 우리 아들도 그래요. 바빠서 전화도 잘 못해요.
수진 씨도 그러세요? 그럼요. 명절에나 보죠, 뭐. 순애는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조금 위안이 됩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입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중간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서 물을 마십니다. 순애도 가방에서 물을 꺼냅니다. 목이 마릅니다. 물을 마시니 시원합니다. 수진이 김밥을 꺼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들었어요. 같이 먹어요. 사람들이 김밥을 나눠 먹습니다. 순애도 한 줄 받습니다. 간단한 김밥이지만 맛있습니다. 등산 후에 먹으니 더 맛있습니다. 수진 씨, 솜씨가 좋네요. 별거 아니에요. 자주 만들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사람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순애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여성이 말합니다. 요즘 우리 며느리가 또 그러더라고요. 김치를 담가달라고. 바쁘다면서 왜 자기는 안 담그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맞장구 칩니다. 맞아요. 우리한테는 시간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순애는 공감이 됩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딸이 반찬을 부탁할 때마다 느끼는 그 감정. 해주고 싶지만 동시에 서운한 마음. 수진이 말합니다. 우리도 바쁜데 말이에요. 복지관도 나가고 모임도 있고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시간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만의 일정이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쉬고 나서 다시 산을 오릅니다. 정상까지는 30분 정도 더 걸립니다. 순애는 한 걸음씩 천천히 오릅니다.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탁 트인 전망이 펼쳐집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입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와, 경치 정말 좋다.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순애도 경치를 바라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경치를 얼마 만에 보는 걸까요? 수진이 옆에 섭니다. 기분 어때요? 좋아요. 올라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그쵸? 처음엔 힘들어도 올라오고 나면 후회하지 않게 돼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 나오기 전에는 망설였지만 지금은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산길은 더 편합니다. 내려가는 길은 수월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내려옵니다. 산을 다 내려와서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순두부찌개와 된장찌개를 시켜서 나눠 먹습니다. 등산 후에 먹는 식사는 꿀맛입니다. 다음 달에는 북한산 가요. 순애 씨도 같이 가요. 순애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갈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애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가 참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충만함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가뿐합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순애는 답장을 보냅니다. 등산 다녀왔어. 곧 딸에게서 답장이 옵니다. 등산이요? 누구랑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엄마, 요즘 바빠 보이시네요. 순애는 미소를 짓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바쁩니다. 그리고 그게 좋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순애의 일상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수요일 독서 모임, 금요일 요가 수업, 한 달에 한 번 등산. 캘린더에 표시된 일정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예전처럼 텅 빈 하루를 보내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순애는 복지관 카페에서 수진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애 씨, 다음 주 목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목요일요? 특별한 일은 없는데요. 우리 독서 모임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려고 해요.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순애는 찻잔을 든 채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 그 단어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그리웠던 존재들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예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거든요. 순애 씨는 교사 출신이시니까 딱 맞을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순애 씨 목소리도 좋으시고 아이들 다루는 것도 익숙하실 텐데요. 순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만난다는 것.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잘할 수 있을까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게요. 서둘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서재로 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꽂이에서 옛날 동화책들을 꺼냈습니다. 교사 시절 아이들에게 읽어주던 책들입니다. 어린 왕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 마당을 나온 암탉. 손때 묻은 책들을 한 권씩 펼쳐봤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순간 옛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듣던 모습, 반짝이는 눈으로 질문하던 아이들. 선생님,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하고 묻던 목소리들. 순애는 책을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것이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순애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저 봉사활동 하고 싶어요. 정말요? 순애 씨가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애는 기분이 좋아서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 목요일에 서연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순애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목요일, 봉사활동 첫날입니다. 민지야, 그날은 엄마가 약속이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속이요? 무슨 약속인데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시작하기로 했어. 봉사활동이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엄마가 왜 그런 것을 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응. 아동센터에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거야. 엄마, 그거 꼭 그날이어야 해요? 다른 날로 바꿀 수 없어요?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야, 엄마도 첫날이라서. 엄마, 제가 정말 곤란해요. 그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절대 빠질 수가 없거든요. 태훈이도 출장 가는 날이고요. 순애는 말이 막혔습니다.
딸도 힘든 것은 압니다. 하지만 자신도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어서 시작하는 일입니다. 민지야, 그런데 엄마 한 번만요. 다음부턴 절대 부탁 안 드릴게요. 제발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딸을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일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알았어, 민지야. 감사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또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왜 자신은 언제나 자신의 일을 미루는 걸까요? 순애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순애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첫날 못 간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1시간이 지나서야 순애는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 씨, 죄송한데 다음 주 목요일에 못 갈 것 같아요. 손녀를 봐줘야 해서요. 곧 수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주부터 오시면 돼요. 짧은 답장이었지만 순애는 그 안에 담긴 실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실망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자책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왜 자신의 삶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을 우선했습니다. 딸이 어릴 때는 딸을 우선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음 주 목요일 순애는 손녀를 학교에서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오늘따라 말이 많았습니다. 친구랑 싸웠다가 화해한 이야기,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쯤 아동센터에서는 봉사활동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수진과 다른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도 그곳에 있어야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손녀에게 간식을 주고 TV를 켜줬습니다. 아이는 만화를 보며 웃었습니다. 순애는 부엌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랑스러운 손녀입니다. 미워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민지가 손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딸은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프레젠테이션 대박이었어요. 부장님이 엄청 칭찬하셨어요. 그래, 잘됐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딸이 순애를 꼭 안았습니다. 순애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딸이 행복하니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딸과 손녀가 떠나고 나서 순애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순애 씨, 오늘 봉사활동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요. 다음 주에는 꼭 같이 가요. 순애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가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다음 주 수요일 독서 모임 날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꼭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순애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애 씨, 일찍 오셨네요. 수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복지관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애는 커피를 주문하면서도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수진 씨, 지난주에 봉사활동 못 간 거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족 일이 우선이죠. 수지는 이해한다는 듯 말했지만 순애는 그 말이 더 괴로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정말 가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근데 딸이 부탁해서 거절하지 못했어요. 수지는 조용히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순애 씨, 지금 순애 씨는 누구를 위해 사세요? 그 질문에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수진이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순애 씨, 제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60살까지 남편 위에, 자식 위에 살았어요. 남편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고 자식들이 필요할 때마다 달려갔죠. 제 시간이라는 건 없었어요. 수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0살 되던 해에 남편이 아프셨어요. 암이었어요. 병원에서 6개월 살 수 있다고 했죠. 순애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저는 남편을 간호했어요. 밤낮 없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제 인생이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고요.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것을요. 순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순애 씨, 딸분을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손녀분도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순애 씨 인생도 중요해요. 순애 씨가 행복해야 딸분도 손녀분도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수지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딸한테 어떻게 말해요? 엄마도 내 삶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돼요. 솔직하게요. 딸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만약 이해 못하면요? 그래도 말해야 해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게 돼요. 순애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그렇게 고민하다가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주일 전에 미리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봐달라고 할 때 말이야. 엄마도 이제 내 일정이 있거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엄마가 바빠지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별일은 없어. 그냥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이 뭐라고 할까요? 화를 낼까요? 서운해할까요?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민지야, 항상 엄마는 시간이 많으시니까 엄마는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딸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 마음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네요. 순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지야, 엄마도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로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미리 여쭤볼게요. 그리고 엄마가 하시는 일 응원할게요. 고마워, 민지야.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순애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진짜 자신의 삶을. 다음 주 목요일 순애는 처음으로 지역 아동센터에 발을 들였습니다. 2층 건물의 낡은 간판에는 희망아동센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센터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박순애 선생님이시죠? 복지관에서 연락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수진과 다른 봉사자들도 도착했습니다. 모두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센터 선생님이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간식 먹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모일 거예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10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다양했습니다. 얘들아, 오늘부터 할머니 선생님들이 책을 읽어주실 거야. 인사드려. 아이들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아이들인가요? 은퇴한 후 처음으로 만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안녕, 얘들아. 선생님은 박순애라고 해.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읽어줄게. 아이들이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순애는 그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자리였습니다.
35년간 수없이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순애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것이라는 것을. 옛날 옛적 양계장의 잎사귀라는 암탉이 살았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중간중간 순애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들아, 잎사귀는 왜 마당으로 나가고 싶었을까?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자유롭고 싶어서요. 맞아. 그럼 자유가 뭘까? 아이들이 각자 대답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갇혀 있지 않은 것, 날개를 펼치는 것. 순애는 그 대답들을 하나하나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쉬워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오세요. 응, 올게. 약속이에요. 아이들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순애는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센터를 나오면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순애 씨, 정말 잘하시네요. 역시 선생님 출신은 다르네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잘 들어줘서 그래요. 아이들 눈빛 봤어요? 완전히 빠져들었잖아요.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충만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나뭇가지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봉사활동 어땠어요?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좋았어.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 곧 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다.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순애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딸이 변했습니다. 아니, 자신이 변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마음을 말하고 나니 관계가 더 편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쓴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깨달았다. 내가 그리워했던 것은 역할이 아니라 연결이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의미가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원했던 삶이었다. 펜을 내려놓고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앙상했던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이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이제 순애에게는 기다려지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복지관 사람들과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독서 모임이 끝나면 함께 점심을 먹고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수진과는 특히 자주 만났습니다. 둘은 마치 오래전부터 친구였던 것처럼 편하게 지냈습니다. 한 달 후 순애는 요가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동작을 따라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꾸준히 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몸이 유연해지니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딸이 손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좋지. 식당으로 가는 길에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뭔가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순애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도 예전보다 편해 보였습니다. 응, 엄마 요즘 바빠. 무슨 일 하세요? 복지관에서 봉사도 하고, 요가도 배우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고, 민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으시겠다. 저도 은퇴하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민지야, 은퇴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야. 무슨 준비요? 사람 관계, 취미, 하고 싶은 것들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 해. 안 그러면 엄마처럼 헤매게 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일만 하다가 나중에 퇴직하면 뭐하고 살지. 지금부터 조금씩 해봐. 작은 것부터. 식사를 하면서 순애는 딸에게 아동센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책을 읽어줄 때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 할머니, 저도 그 센터 가고 싶어요. 손녀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 할머니 따라올래? 네. 순애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손녀를 보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좀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완전히 다르셨어요. 순애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왜요? 그날 전화하고 나서 엄마 인생이 바뀌었어. 진짜로. 민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요. 그동안 항상 미안했거든요. 미안할 것 없어. 엄마도 배웠어.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법을.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진심 어린 포옹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순애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날 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캘린더는 일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6월 어느 날 복지관에서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순애를 찾아왔습니다. 순애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복지관에서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순애 씨한테 제안하고 싶대요. 멘토링이요? 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나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조언해 주는 거예요. 순애 씨처럼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순애 씨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어요. 순애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순애가 가장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멘토링 날 순애는 긴장했습니다. 복지관 상담실에 앉아서 상대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애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여성은 앉으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사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은퇴했다는 것, 남편은 아직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식들은 다 장성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순애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1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정말 막막했어요. 매일 뭘 해야 할지 몰랐고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여성이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순애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 복지관에 왔던 날, 독서 모임에 참여했던 것,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 그리고 딸과 솔직한 대화를 나눈 것. 가장 중요한 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밖에 나가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성은 순애의 말을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지금 힘든 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나 겪는 과정이에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상담이 끝나고 여성이 나간 후 순애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 누군가의 어두운 터널에 작은 불빛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순애는 매주 멘토링을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연이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실패했던 것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극복했던 방법들. 사람들은 순애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몇 달 전에 만났던 여성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미경 씨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선생님 조언대로 복지관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림 그리기 수업 듣고 있어요. 잘하셨네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외롭다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남편분 반응은 어땠어요? 처음엔 놀라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괜찮은 줄만 알았대요. 근데 이야기하고 나니까 남편도 달라졌어요. 요즘은 주말마다 같이 산책해요.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보람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바꾼 건 당신이에요. 저는 그냥 조금 도와드린 거죠. 여성은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1년 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표정이 밝았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순애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순애야, 다음 주 등산 갈 건데 갈 거야? 당연하지. 어디 가는데? 북한산. 날씨 좋대. 좋아, 갈게. 전화를 끊고 순애는 캘린더를 봤습니다. 다음 주 일정이 빼곡했습니다. 월요일은 요가, 수요일은 독서 모임, 목요일은 봉사활동, 금요일은 멘토링, 토요일은 등산. 바쁜 일정이었지만 행복한 바쁨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애가 복지관에 처음 온 지 거의 1년이 되어 갔습니다. 추석 명절, 딸네 가족이 순애의 집에 모였습니다. 사위와 손녀도 함께였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순애 혼자 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도 음식을 만들어 왔고 사위도 과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정말 바쁘시죠? 사위가 물었습니다. 응, 할 일이 많아서. 멋지세요. 저도 나중에 은퇴하면 어머님처럼 살고 싶어요. 순애는 웃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 은퇴하고 나서 준비하면 늦어.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도 요즘 취미 생활 시작했어요. 필라테스 다니고 있어요. 그래, 잘했다. 손녀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 주에 할머니 봉사활동 따라가도 돼요? 그럼 오렴. 할머니가 어떤 일 하는지 보여줄게.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편안하고 더 솔직했습니다. 식사 후 민지가 순애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1년 전 생각나요? 응, 기억나지. 그때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아니야. 둘 다 배운 거지. 민지는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다음 달부터 제가 재택근무로 전환해요. 그래서 서연이 돌보는 것도 제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애는 놀랐습니다. 정말? 네. 승진도 했고, 이제는 제가 업무 조절을 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의지했던 것 같아요. 민지야,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제가 이제 알았어요. 엄마도 엄마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을. 순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제가 더 감사하죠. 엄마가 변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순애는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매일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에는 멘토링, 오후에는 독서 모임 준비, 저녁에는 순자와 저녁 약속. 바쁜 하루였지만 기대되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순애는 손녀 서연이를 데리고 아동센터에 갔습니다. 약속대로 손녀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반겼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 내 손녀야. 인사해봐, 서연아.
서연이는 조금 쑥스러워하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애는 오늘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서연이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가 책을 읽어주는 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집중하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서연이는 보고 있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오시죠? 그럼, 당연하지. 약속이에요. 센터를 나오면서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으셨어요. 그래? 네. 할머니가 저렇게 행복한 표정인 거 처음 봤어요. 순애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하나 알려줄게. 네. 사람은 나이 들어도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게 정말 행복할 수 있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될래요. 순애는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노후의 진짜 적은 돈도 건강도 외로움도 아니었다. 진짜 적은 나는 이제 끝났다는 포기였음. 오전 1118다. 나는 68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늦은 나이는 없다.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 펜을 내려놓고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순애 씨, 다음 주 독서 모임에서 순애 씨가 책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좋아요. 어떤 책으로 하실 거예요? 순애는 책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한 권을 골랐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에요. 전화를 끊고 순애는 그 책을 펼쳤습니다. 처음 복지관에 왔을 때 읽었던 책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다.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이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박순애 씨는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 아동센터 아이들, 멘토링을 통해 만난 사람들, 그들은 순애의 삶을 채워주었습니다. 노후의 진짜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적은 자신에 대한 포기였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 시작할 수 있다. 그 생각의 전환 하나가 순애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전화 한 통, 산책 한 번, 새로운 모임 하나.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박순애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순애 씨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매주 목요일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매주 수요일 친구들과 책을 나누고, 매주 금요일 누군가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순애 씨는 말합니다. 노후가 무섭지 않아요. 이제는요. 왜냐하면 제게는 내일이 있으니까요. 기다려지는 내일이요. 당신의 내일도 기다려지는 내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